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나가십니다.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먼저 풀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풀고 틀린 문제 있다고 하면 수업에 집중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꼭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 푸셨죠? 만약 풀지 않았다고 하면 빨리 다시 한번 문제 풀고 이 동영상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1회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모의고사를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우리 시험에 하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다 보니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1번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데 최상위 행정계획이 있다면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위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모두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이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도시군관리계획은 유효하다. 다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상관의 행정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행정계획이 우선하게 되는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그 내용 서로 다를 때 상위 계획을 우선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국장 또는 도의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추천없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이죠. 국장,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장이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라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 잃는다. 3은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등장하는 요건이죠.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고 광역계획권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의사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국도가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요청하면 국장, 도의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에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만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공청회에 관한 절차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 정도를 각각 보시는 게 일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3년, 4년마다 한 번 출제하는 테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출문제에 다룬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나가는 게 필요하죠.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상위 행정계획과 하위 행정계획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후단부에 관한 내용은 맞지만 전단부 틀리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10년 전쯤 도시군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종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되지만 법령을 개정하여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장은 승인권자 아니라 협의, 관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죠. 3번 공청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공청회 필요합니다. 4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된 기간 30일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성 검토는 해당 행정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옳습니다. 만약 국장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타당성 검토에 관여하는 행정청이라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 되죠. 그래서 2번은 답을 2번 해놓습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매년 2문제 이상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특히 위반과 관계된 사항에 있어서는 위반 제한 파트가 2021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사항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자가 기반설 개량,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국공유지 포함하여 대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1번 드립니다. 주민 위반 제한과 관련된 대상이 되는 것은 기, 지, 산, 대,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새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지산대이고 그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설치, 정비, 개량 중에 지문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거론했지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7월 달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위반 제한 대상에 새로 추가되게 되는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그 계획을 주민 이해관계인이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인은 행정청 아닌 자입니다.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기지 산대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한다. 이 말 나와도 맞죠? 이렇게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제한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있어서는 국 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의 경우는 국 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관계된 제도는 7월 달에 개정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확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인 개정 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대해서는 5분의 4 아니면 3분의 2인데 얘는 대통령령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 그 단위 면적에 대해서는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되어야 하고 자개생이 그 대상 용도 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일 것.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위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까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되어서 국공유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죠.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제한할 날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에 그 단위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과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주민은 입지 규제 제도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설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농촌 등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차등이란 말 가로 해놓으시고 하여야 한다. 가로 닫아놓으시면 차등이란 말 쓰게 되면 위반해야 한다. 함께란 말 쓰게 되면 위반할 수 있다. 위반 기준과 관계되어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 공사 계속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기득권을 보호받아
종전에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새로 결정된 때에는 3월 이내 신고하고 특광시군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축소 동굴에 놓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경우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축소, 단축이란 말 쓰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차와 관계되어 위반권자, 결정권자, 시험에는 결정권자가 가끔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될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이 되게 됩니다. 위반 제한에 대해서는 3번 문제 풀면서 충분히 해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그리고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위반권자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중에 기초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현실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인 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별히 기초조사 생략과 관계된 사항으로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로 대타12 나도 해란 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토지 적성 검사와 관련되어 각종 개발 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적성 평가를 생략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가 방금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절차 생략 가능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방상 국가안전기밀과 관련된 절차 생략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기밀상 특정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이지만 그들의 소관 업무에는 국방이나 국가안전기밀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없이 국가안전기밀상 필요한 경우 특정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 질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숙제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되지 않나 싶고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을 때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기득권 보호받아야 되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축소 동그라미 놓으셨고 단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경미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부터 해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해제 줄여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 실시해야 한다.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죠. 기초조사 등의 공통된 생략 사유로서 대타, 시비, 나도해란 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해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점검해 놓습니다. 5번 국장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원칙적인 입안권자인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장 아니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 추정수입니다. 얘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4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 지역과 관계된 문제는 늘상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을 각각 정리하는 게 1입니다. 그중에 산업단지, 전산택이라는 말 잘 기억하죠.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입니다. 관리지역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해제된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환원과 관계된 문제는 전산택, 항만구역, 어항구역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에 발생하는 것이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환원에 관한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관리지역의 관리지역 추정수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건 가능한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비도시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것은 전산택이었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거나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그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준차입니다. 그래서 3회 지문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앞에는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있을 때 옳은 지문이 된다는 걸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세부 지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추천했습니다.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 용적률 최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용도 지역과 관계된 사항을 공부를 하게 되면 대상, 절차, 행위 제한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관련된 사항 항상 6개는 숙지해놔야 됩니다. 한 2문제 빼고는 저 건축 제한 6개 정리해 놓으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것 다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건축 면적과 관련된 건폐율, 연면적과 관계된 용적률을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와 관계된 용적률에 있어서는 135에 5319란 말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해결해 주셔야 되고,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죄다 70%의 공업지역의 경우는 3, 4,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라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녹간농자의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그 용적률이 100%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은 용적률이 350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80, 생산녹지역의 경우는 100이기 때문에 2번 기역, 니은, 리을, 디귿으로 조합되는 게 맞죠. 7번입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연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 특화 경관지구의 설명이지 자연경관지구 아니죠. 산지 구릉지란 말 나왔을 때 옳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중생이란 말 구분된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문화재란 말 보게 되면 역사 환경 문화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 지정하거나 특화 경관지구 세분하거나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특중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와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줄쳐 놓습니다.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대상은 1개,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그 대상이었죠.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는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했던 아파트와 단란주점, 안마주유소, 노유자시설은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으로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5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주청습니다. 정하는 높이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도시군 계획조례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눈에 뭐가 씌면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계획조례를 착각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용도지구와 관계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해야 한다. 맞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지 않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했죠. 그리고 2번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택을 건설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번 옳은 질문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용지 확보에 따르면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죠.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아파트 연립택 건축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한 용도 지역은 비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계획관리지역 하나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인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연립택 건설을 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하고 그 주거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단위 면적 원칙적으로 30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번 지정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추천놓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추천하셨다면 이것 용도지구이죠. 도시지역에는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추천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이내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4번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 용적률 완화와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되어 준주거지역이란 말을 보게 되면 용적률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한 때 140%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공공설치하여 제공하게 되면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2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25층짜리 아파트 만들 준주거지역이었다면 최대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준주거지라는 말을 보게 되면 용적률 140,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200%까지 완화한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4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구역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택 10년이라는 말 기억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하죠.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지정할 수 있다 아니라 지정해야 한다. 나는 정택 10년 시공 30만 잘 기억난다. 9번입니다. 기반시설과 해당 시설 연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 공급시설의 수도, 하수도.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죠. 하수 폐폐 제비란 말 기억나시면서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지 유통 공급시설이 아닙니다. 수도만 유통 공급시설이죠. 그래서 9번, 1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2번 공간시설 그냥 안 오시고 4번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과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그냥 한번 보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1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2년 내 매수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으로 매수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인 때 발행할 수 있고, 두 번째 요건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되는 때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3번 상환 기한은 10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4번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 행위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공작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자체가 채권 발행하려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매수증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채권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죠. 내가 다른 친구에게 뭔가 돈을 줘야 되는지 또는 10년대 상환하는 채권 주는 상황이라면 현금 지급하시겠습니까? 채권 발행하시겠습니까? 채권 발행하시죠. 그래서 지자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별도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